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엊그제 당선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반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2년 반 만에 2년 반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정치인들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최고의 불행이라고 하면 탄핵 소추로 인용이 되어서 파면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극과 극에 와 있습니다. 2022년도 5월 10일 날 취임을 한 이후 최고의 위기가 찾아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 이제 탄핵 소추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대통령의 피청구인의 최종 변론이 있는 날이에요. 피청구인의 최종 변론이 있는 날도 과연 어떤 말씀을 하게 될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늦어도 2주 정도에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지금 2024년도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한 내용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됐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위헌위법이냐 둘 중에 하나. 결국은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될 것인가 기각이 되어서 직무복귀를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단의 어떤 그런 결단이 내려지는 거기에 대한 최종 대통령의 변론, 심정 그걸 갖다가 피력하는 그런 날이다. 아침에 이 영상을 또 올리려고 하니까 스님 마음도 또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참으로 찹찹할 것입니다.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또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다시 또 앞으로 가야 되고 또 정치는 다시 복원이 돼야 되고 이게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대통령 과연 최후 최종 변론 마치고 2주 안에 파면이냐 아니면 직무복귀냐 결국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인용이 되면 파면이 될 것이고 기각이 되면 직무복귀를 할 것이고 어떻게 될 것 같냐. 스님 대답 좀 해봐라. 스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분석해 보시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또 이 지금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2주 안에 이제 헌재에서 인용으로 인한 파면이냐 아니면 기각으로 인한 직무복귀냐 인용과 기각이냐 인용이냐 나는 이제 또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60년 12월 8일 양력입니다. 시는 미시라고 합니다. 미시가 정확하다고 합니다. 미시 사주 구성은 경자, 무자, 경진, 개미, 자월, 경금, 지지, 무군, 태세 자진합수, 개수, 투출을 하다 보니까 진상관, 식상태왕 결국은 식상이 태왕하면 수다금침이다. 수다금침. 쇠가 물속에 잠기는 수가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아주 참 생사의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뭘로 막아야 돼? 물이 강하면 흙으로 막아야 돼. 무토가 진중무토에 뿌리를 두고 미토에 미중기토에 배토를 하고, 배토란 것은 토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중 정화에 어떤 도움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진상관, 이런 사람인데, 진상관, 열상관이 태어난 거 진상관이에요. 일주보다 상관이 태어난 거 진상관이라고 하죠. 진상관, 용인격이다. 흙으로 강한 물을 막는 사주다. 그 말입니다. 간단해요. 그럼 물이, 토가 용신이고, 무토가 용신이고, 화운을 줘. 토가 용신일 때 목국토 그러면 목은 나쁘겠죠. 또, 물도 나쁘겠죠. 또, 금은 토를 설계하니까, 하여튼 목과 금이 더 나빠요. 수보다는 더 나쁩니다. 화토운만 좋다. 그런 얘기예요. 화토운만 좋다. 오화 대운에, 그래서 감목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까지 됐는데, 이 감목운에 잘 나오다가 정직 2개월 먹고 다시 또 복원이 되고 뭐 어떤 이런 상태. 이 감목에서 그만뒀어요. 2021년도 3월 4일 날 퇴임을 했으니까 신축년에 감목에 검찰총장 됐어. 정직 2개월 먹었어. 결국은 목의 운이, 갑경축 목국토 그러니까 목의 운이 있어. 좋은 운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미시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스님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6세, 7세, 8세, 9, 10, 11, 61세 후 오화대운이 들어와서 이 사주에 겨울철에 불, 희신, 용신은 토지만 희신은 미중 정화가 희신이 되겠습니다. 희신은 조우 플러스 조우가 희신조우, 용신조우가 아니라 희신조우 플러스 2점짜리.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하고 상대를 해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이 운이 계속 흘러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운이 흘러왔다. 어떻게 흘러왔냐. 자, 이민년에 왜 당선이 됐어요? 그 개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갑진을 거쳐서 울산까지 오게 됩니다. 보세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화 대운에. 임수의 대통령이 됐어. 이 임수도 좋은 운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이재명 대표하고의 어떤 그 상대를 내서는 더 강해졌고, 근데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운은 맞고, 결국은 탄핵 소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운도 맞고, 너무 큰 짐을 짊어진 거예요. 사실 임수에 됐어요. 자, 이제 이 모군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운에 사시도 안 됐어요. 과거에. 그 다음 물. 이것도 안 좋아. 묘목. 여기 뭐요, 강서구청장, 선거에부터 난리 한번 났죠. 감목에 총선 있었습니다. 총선 대패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음력 7월, 8월 지나고 나서 결국은 진중무토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오화 대운에 무토가 들어왔는데, 12월 3일 정해월에 의뢰월인가 정해월에 그 다음에 신축일에 12월 3일에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여기가 계엄 선포가 되는 거예요. 계엄 선포. 사실은 대운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대통령의 어떤 그런 국정 방안에, 국정 운영에 따르는 어떤 이런저런 조금 불필요한 부분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만, 계엄이라는 것은 극과 극이다.
계엄은 극과 극입니다. 당선이 되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면 계엄이 돼서 파면이 되는 건 최고의 슬픈 그런 일이죠. 극과 극이다. 그걸 갖다 건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와 대운 살아있는 이 대운에 그동안에 겪어오면서 목의 운에 계속 힘들고 어렵고 총선까지 대표하고 정말 이 윤석열 정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 감각을 상실할 정도로 이 지금 모군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신중무토에 들어와 있는데도 다리 해중 임수에 신축일에 또 병자월에 여기 저 의뢰월이구만요. 의뢰월. 병자월 임자일에 뭐가 돼요? 가결이 되는 거예요. 탄핵소추 가결.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 오와 대운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이것도 이제 12월 18일 가면 끝납니다. 금년 12월 18일 가면 끝나는데 오와 대운이 들어와 있는데 진중무토에 계엄을 선포를 했는데도 지금 이런 다룬에서 물이 강해지는 이러한 상황에 탄핵소추가 가결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구속 수감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지금 2월 3일 입춘이 지나고 그래서 을목으로 지금 진중무토에서 무토가 지금 좋은 운에도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구속 수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을목으로 지금 2월 3일날 입춘이 지나고도 바뀌었습니다. 을목이 들어오면 어쩝니까? 1. 을경금, 을경합, 화금, 금생수, 수국화. 또 목국토. 그럼 결국은 이 운이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운입니다. 거기다가 2월달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오늘이 지금 여기는 인중 간목운입니다. 연운의 을목, 일진이 간목, 간목월에 일진은 아닙니다만 간목월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달하고 해하고 연운하고 달운이 한꺼번에 흉한운으로 되어 있는 상태. 대운은 그대로 고정입니다. 이런 1년 운에 좋은 운에도 탄핵소추가 가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속이 되고 입춘 전에 2월 3일 전에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기각이 될 것이냐 인용이 될 것이냐. 사실은 작년에 12월 3일 계엄 선포 딱 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계엄은 위헌위법이다. 헌법에도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가 된다. 답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하는 그 순간 계엄령을 발표하는 그 순간에 이미 답은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완전히 저쪽에서는 이제 기세 등등해져 버린 것이죠. 맞다. 과연 지금 형사재판에서도 지금 구속 취소를 하고 있는데 돌아올 것인가. 이것도 많이 의문시되고 이 탄핵소추가 기각이 될 것이냐 인용이 될 것이냐 국민들 지금 관심사가 굉장히 뜨겁게 광장을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만은 스님이 보건대는 참으로 어렵다.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을 건드렸다. 비록 대통령 자신은 구국의 일령으로 나라를 구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를 했지만 결국 결과는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을목의 간목 3월 중순 정도면 또 묘목이요. 만약에 3월 15일 이후
뭐 12일 이후나 아무튼 중순경에 많이 나오면 제일로 안 좋은 액달이 지금 3월입니다. 묘목. 묘목이 뭐야? 묘목이 묘지나 묘면 목국도 자묘형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스님이 볼 때는 사실은 이 지금 기각이 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지금 운이다. 그만큼 약해져 있다. 약한 운도 약한 운이지만 그 탄핵이라는 계엄선포라는 이 자체의 이슈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을 차고 나갈 수 있는 그 힘하고 그 운하고 이 계엄선포의 이 지금 이슈하고는 내 운이 너무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역부족이다. 스님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찹찹한 마음으로 스님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랬고 또 모처럼 그 잘못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좀 해주고 국민들 좀 잘 살게끔 해주겠거니 하고 스님도 많은 알게 모르게 많은 어떤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고 서포트를 해왔습니다만은 그것이 뭔 소양이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지금 운명이 본인의 개인의 운명도 또 정치적 운명도 나라의 운명도 경각에 달렸는데 이런 걸 볼 때 이제 좀 후회스럽네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가장 무거운 카드를 던졌을까?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자,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고 인정을 합시다. 대통령 그 어떤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헌재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판결하기 전까지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간에 결단을 한번 해 주셨으면 어쩐가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하야 쪽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살필 건데 12월 3일 날을 기해서 계엄을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전시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를 국민들한테 세세하게 좀 이래서 나는 계엄 선포에 이르렀다. 국민 여러분, 내가 하야를 하거나 또 파면을 당해서 탄핵 소추가 인용이 돼서 파면을 당해도 나는 이 말은 꼭 드리고 싶다. 대통령에서 정치 잘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그러나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일 도저히 국정을 살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마지막 수단으로 나는 계엄이라는 카드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잘 몰라요. 뭐 때문에 계엄이 선포가 됐는지 국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뭐 이것이 지금 최대 권력이 왜 내란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왜 내란인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또 오늘 최종 변론이 있을 때 마지막 변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단심제기 때문에 뭐 2심 3심 없습니다. 탄핵 인용 기각 그러니까 파면 직무복귀 둘 중 딱 하나예요. 답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2주 안에 그러기 전에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들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아니 어차피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인용이 되었고 파면된 것보다는 차라리 하야 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 계엄을 하기까지의 나의 고충
결국 국정마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를 세석의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고 나서 국민들 뜻에 받들겠습니다. 법의 심판에 받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한다거나 뭔가 조금 윤석열다운 대통령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이게 굉장히 큽니다. 왜? 만에 하나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게 되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면 그 이제 여권의 그 국민들 대선 치러야 될 거예요? 안 치를 거예요? 이런 것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현재 이 운 가지고는 정말 살아서 기각이 돼서 직무복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운에 봉착해 있다 이 말씀 드리고 기왕에 그렇게 될 바에는 오늘 최종 변론 이후 앞으로 현재 판결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나오기 전에 대통령은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지지자들을 위해서 중대한 결심을 한 번 더 해 주실 만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